2월 26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 시족 리오진 이성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리오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진짜.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찹니다. 네. 아니,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네. 설명절 지내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기팔초 만담 뉴스 끝났느냐, 왜 안 나오느냐,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만담 뉴스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네. 우리 유호진 대표께서 워낙 바쁘셔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얘기는 저는 거고요? 한가한데 네. 이거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이성희 푸드칼럼니스트가 더 바빠요. 저는 늘 오전 시간에 있는데 보면은 오전 시간에 금방 나가십니다. 뭐가 바쁘신지 저녁도 바쁘시더라고. 진짜 믿어요. 그렇게 우리 시청자. 아니 좀 시간 좀 내줘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 좀 내줘. 자, 네. 우리가 이번 주 최대 우리 뉴스라면은 우리 JP 우리 지역의 어른이시죠. JP의 부인이신 이제 박영옥 여사가 어제 이제 발인까지 네, 안장했더라고요. 네. 예,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각 우리 언론에서 울고 먹었죠. JP의 훈수 정치. 네, 구순의 노정객의 그 훈수, 각 예. 그 정치 후배들한테. 예. 또 하나는 이제 화해를 했다.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예. 화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실 JP하고는 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솔직한 얘기, 우리 속된 말로 많이 씹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또 이런 조문을 통해서 많이 또 풀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조문을 했지만은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몇 날을 보면서 5일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5일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좀 깨나 끼는 사람들은 다 왔다. 그렇죠. 제가 누가 어떤 그 상을 당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는 앞으로는 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또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살아 계시니까 더더욱이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정승이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은 그림자도 안 비추고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그냥 문전성시를 옛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JP께서 살아 생전에 많은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지. 정작 당신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이 돌아가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진짜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들이나 현직에 있는 분들 다 오시죠. 오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 JP는 살아있는 근현대사라고 워킹 현대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 현대사에 61년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근 50년 이상 그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번 또 이제 조문 그 과정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구순의 김종필 전 총리가 부인한테 그 애틋한 그 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까지 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마지막 키스와 함께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입맞춤을 했다. 예, 입맞춤. 그것도 키스나 입맞춤이나 그것이 또 꼭 내 잘못을 느낌이 확 다릅니다. 키스는 뭔가 좀 남녀간에 그런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요, JP도 이 만담 뉴스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자 있지 않습니까? 사실 JP가 모범을 보여준 거라고는 봐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아주 이 시대의 마지막 또 다른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JP의 또 다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교감이 되는 거야, 나랑. 그러니까, 앞으로 JP 좋아해야 되겠어. 이제 왜냐면 이제 노회한 그런 어떤 노정객으로만 정치인으로만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런 휴머니스트 또
로맨티스트 뭐 이런 맞아. 게 모두 복합되다 보니까 JP를 다시 맞습니다. 재조명하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주 좋은데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넘어가죠. 이 요번에 이제 훈수 정치 좋은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훈수 정치의 한 사람 그 다음에 화해 정치를 했다. 화해가 됐다. 살아서 이게 그 죽어서도 못하는 화해를 살아서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뭐냐면은 이완구 총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료 그림이 나가면 좋은데 이분한테는 대통령한테 뭐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로는 뭐 쓴소리 한다, 뭐 직언을 한다 그러는데 잘하라 하는 얘기가 앞에서 하지 이렇게 언론에 대고 떠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문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해석을 하면은 이분이 조금 가벼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완구 이완구 총리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내가 직언했다, 뭐 했다 하면은 이분 성격으로는 어디 가서 내가 대통령한테 뭐 했어라고 하실 만한 분이다 하고 본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 얘기해도 조용히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주 그런 훈수는 진짜 기가 막힌. 아니 정확히 찔러셨네.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뭐 문재인 대표한테 한 얘기, 김무성 대표한테 한 얘기 여러 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한 얘기, 뭐 내각 책임제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완구 총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진짜 넣어버리지 마라. 그렇죠. 그거는 그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떠벌리지 말고 가서 조용히 그렇지. 언론에 대고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쓴소리 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거는 애정이 있으니까는 그만큼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냥 뭐 내비둘 수도 있는데 이완구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제 역할 그리고 우리 충청권에 진짜 본인을 이어가는 어떤 지도자로서 갖는 마지막 고언 떠버리지 마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대지 마라. 그렇지 뭐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완구 총리는 지금까지 충청 총리가 뭐 몇 분 계셨어요. 뭐 몇 분 계셨죠? 많았죠. 이해찬 총리도 있었고 정문찬 있는데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충청민들이 우리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조금 덜하지. 솔직한 얘기로. 덜하지. 연이 없고 색깔도 없고 그분들은 충청을 또 알기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제 JP 다음에 우리가 이완구 총리. 요즘은 이제 완구라로 통화돼요, 이제. 구라. 그러니까 그게 완구라가 구라요. 그지? 그러니까 왕구리에서 왕구라로. 아무튼 우리 이완구 총리 여기 뭐 모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화해 정치에서 우리 지역으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화해도 했지만은 전체 우리 국가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사실 조금 했죠. 그동안 애증 관계로. 그렇죠. 이 한마디로 이 노정객의 눈물로. 맞아요. 또 하나는 DJP 연합을 이뤘던 이 DJ와는 못 화해를 했지만은 이효 여사가 찾아와서 그분도 연세가 94세인가 그런데 더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 앙금을 털어내고 또 하나 이분하고 또 악연은 이회창 전 총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당 총재. 그렇죠. 이분도 사실 DJP 연합 때 이회창을 안 돕고 DJ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또 문상에 와서 그분 한마디 인생 뭐 있습니까? 남가 일몽이다. 그 한마디를 던진. 그래서 이 JP의 그 부인 박여공 여사의 별세로 해서 많은 우리 정치사에 어찌 보면은 논문이 하나 박사 논문 하나 탄생할 정도의 일이 터졌다. 아마 수십 편, 수백 편 나올 겁니다, 앞으로. JP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박사 논문 아시죠? 박사 논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는 또 우리 지역에 참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요즘 큰 사건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총기 살인 사건 세종시에서
일어나서 아침부터 그냥 갑자기 그렇죠?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났어. 네, 난리 났었죠. 진짜 남의 동네에서 일어날 것만 알았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들 참 바빴을 겁니다. 어제 바빴죠. 하루 종일.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리를 해보면은 8시 10분에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그 범인이 10시 10분에 발견이 됐어요. 사망한 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한 2시간 동안은 완전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쪽 주민들도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고 애들을 바깥에 안 내보내고. 왜냐면 총을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탄도 뭐 30몇 발 남았다고 그러던데. 특히 그 세종시 쪽 거기 주부들이 어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예, 그럴 수 있겠네. 우리 회사 편집국장 그 이춘건 국장의 집이 거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럼 나오지 마라. 막 전화하고. 네, 그렇지. 나오지 말고 내가 알아볼게. 애들 학교 절대 막 이런 거.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역시 그 남녀 관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 강모 씨, 그러니까 전 동거남이죠. 전 동거남이 강모 씨가 1년 반 전에 헤어졌는데 이분이 내려와서 소위 말하면은 그 자기 옛 애인이죠. 옛 애인의 아버지, 연세 74신 아버지, 오빠하고 현재 이 전 애인이 동거하고 있는 송모 씨, 뭐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동거남입니다. 이 세 명을 그냥 엽총으로 갖다가 난살한 겁니다. 난살하고 본인도 거기서 한 4km 떨어진 금강변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이제 얘기인데, 이 남녀 문제가 뭐 돈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 돈 문제도 나오는데 이 남녀 간의 문제가 이게 꼬이면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참 이게 나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어느 신문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 치정이나 남녀에 얽히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의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사랑으로 뭔가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고 사랑은 소유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소유한다는 개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그런 의식이 좀 빨리 깨우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근데요. 바짝 들었습니다. 예, 이번 세종시 총기 그 살인 사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이번 범죄는 확실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죠?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셈도 있죠. 예, 전날 뭐 총을 갖다 네, 놨다가 딱 나오고, 다음 날 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절대 상해를 입히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고 그 전 내연녀의 네, 그렇죠. 가족에 극한 딱 돼서 그분들만 딱 노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아버지, 출근하는 오빠, 또 그 현 내연남.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사건이라고는 나는 좀 이렇게 좀 비껴가야 된다. 요즘 워낙 분노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게 욱하는 그것도 이제 순간적인 욱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이 전 애인하고 이제 자기하고의 관계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돈을 뭐 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받았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남녀 관계에서 이 뭔가 쌓여 있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도 아무 관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까지 예, 나오니까.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 신종어가 터집니다. 뭐죠? 그러니까 딸 자식 잘못 둬서 딸 자식을 잘못 둬가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뒀든지 아무튼 뭐가 돼서 아버지 오빠가 한날에 그냥 비명 횡사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가족까지 이 이별 범죄의 가족까지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말을 또 해야 되겠네. 우리 옛 어른들이 남녀간에는 만날 때보다 사귈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 헤어져야 된다. 네, 아무튼 맞아요. 그죠?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녀관계 그렇죠, 뭐 다. 네? 예. 그러니까 헤어질 때
뭐 그냥 잘 만나서 어떻게 서로 이걸 잘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헤어질 때 최고의 그 찬사는 누굽니까? 김지미 나훈 아닙니까? 응? 옛말이 좋다. 예. 근데 지금은 잘 뭐 사랑으로 진짜 아까 소유하지 마라 그랬는데 잘 지내다가 문자로 떼커니 아유 이제 그만 만나 우리 이렇게 하면 그 한 애인은 열받아가지고 그 사건을 제가 보니까 대전만 해도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지난달 1월 달에 대덕구에서 그 여성을 차 안에서 폭행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한 이제 또 40대 남성도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도 30대 그 애인이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지난 9월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50대 남성이 살인 이게 이제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사고가 뭐 엄청나게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한 270건 정도 한 해 270건 정도가 그런 사건이랍니다. 대전 경찰청 관내만 그렇네. 그러니까 대전에서만. 대전에서 전국적으로 얼마나만. 그러니까 이 전체 사고 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 이별하는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면 뭐 처갓집 가서 뭐를 훼손한다든지 뭐 그걸 분풀이를 한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살인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 거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 사랑으로 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 내 거, 네 거에 대한 개념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식도 따져보면은 내 게 아닙니다. 그걸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자기를 주입해갖고 걔가 무슨 뭐 얼마까지만 안 크면은 그냥 속상해서 하는데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 소유로 보는 순간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터지는 게 뭐냐면은 애인이 변심을 해서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 장목격 되는 찾아내라고 하는 거. 해서 막 거의 기본이지 뭐. 막 이제 행패를 부리고 또 글쎄요. 살인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딸 자식 아들 자식 잘 건사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뭐 꼭 뭐 딱 매듭질 건 아니고. 예. 근데 우리가 이 분노 조절 장애 아까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욱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천안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엊그제 이사 온 지 하루 만에 갑자기 뭐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 사건은 요거하고 좀 다른 게 분노 조절.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신? 이거는 전혀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 분열증, 뭐 피해 망상증, 소위 말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도청이 돼 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꼭 그런 걸 보면 그런 분들 보면 국정원이 나를 감시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아파트 2개 층을 올라가서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걸 또 올라갔어요. 사실은 자기네 집이 6층인데 7층을 건너서 8층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또 만약에 상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날 이사 온 사람이 전날. 아니 그러니까 그 전날 딸은 또 왜 그 집 부인한테 또 왜 신고해 달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 미스터리가 있긴 있는데 그 집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래층이라면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올라가서 욱해갖고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위층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범죄하기 전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경찰에 전화 걸었고 10몇 번을 전화 걸어서 누가 날 감시한다. 나 죽이러 온다. 나 좀 보호해달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종의 정신병인데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에서 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자, 아무튼 다음으로 그죠? 넘어가시죠. 아니 그런 분들이 활보를 한다는 것은 아니 그건 이제 그 표현이 내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격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그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사실은. 예. 그걸 또 다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뭐랄까요 뭐랄까 그것도 그에 따른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삼천교육대에다 다 갖다 몰아넣었는데 자 이것도 옛날 얘기네요. 아이고 또 그걸 또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리워하는 거 아니라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네.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지역의 핫 이슈 지난 명절 전에 16일이죠.
자, 설 전에 우리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구형량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0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구형량이 너무 센 게 아니냐. 예. 예? 그러면 구형으로 봐갖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사람들이 명절 낸 연휴 때 아주 막 궁금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독과독수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얘기가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그 독과독수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뭐 오늘 어제도 누가 뭐 했더구만 도 아니면 뭐 형태가 나온 것이 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이 포럼 활동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권선택 시장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독과독수 부분, 그러니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채취해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뒤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거 좀 주시해 봐야 되겠지만은 무죄가 나올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00대 빵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내가 0이냐 100이냐 이겁니다, 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쉽게 하면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외골로 가는 건데 길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뭐죠? 구형이 나왔으니까 선고가 언제로 잡혔죠? 3월 16일 3월 잡혔습니다. 16일 얼마 안 잡혔죠.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많이 나왔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다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그래서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면 선거법 위반하면 보통 보면 500만 원에서 깎아줘 갖고 뭐 200이니 100이니 80이니 또는 이런 게임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외로운 도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 빵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0이다, 겁니다. 0. 네, 주장을 지금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이 권선택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깎아달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깎고 안 깎고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독과독수는 이쪽 그 포럼, 경제 포럼에 관련된 얘기지. 저쪽 그 뭐죠? 그 전화 홍보 업체 그 돈 준 거는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 준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 구형 2년에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이쪽에. 구형 얘기는, 구형의 1억 5천 이 부분은 이 포럼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권선택 시장의 회계 책임자도 이번에 구형 2년 나왔어요. 근데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가 사실 권선택 시장의 신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권선택 시장의 이 회계 책임자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게 좀 사실 좀 주시해 볼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올로와 나싱이 지금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심보다는 고법에서 뭔가가 정상적으로 좀 세게 다퉈지지 않겠는가 추측을 문제는 해봅니다. 3월 16일 날 네. 이제 1심 판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게요. 실형을 받았을 때 법정 구속이 되느냐. 그건 어려울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뭐 가정이야 뭐 다섯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뭐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이 시장직을 대행하는 뭐 또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벌금으로만 뭐 일단 통고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 이제 유죄일 때 무죄면은 뭐 무죄로 끝나게 되겠지만은 이제 집행유예도 또 할 수가 있고요. 뭐 벌금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독수독과 이런 요번에 아주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 독수독과가 뭐야 막 아무튼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2007년도 대법 판시가 있어요. 판결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뭐
다른 그 전화 홍보업체 이미 그 1심이 판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 선고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뭐 어제죠. 어제도 권 시장이 이 간부애들하고 회의하면서도 참 송구스럽다. 나 때문에 시민들 심려 끼치고 또 시정이 좀 자꾸 느슨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법적인 재판 다툼이 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 미치는데 그건 권선택 시장 몫이고 예, 또 대전 시정은 시정대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항희 전 국회의원 인물들 몇 개 얘기할까요? 예, 인물 좀 있습니까? 예. 예. 이항희 전 국회의원은 오늘 아침에 얼굴 사진이 하나 딱 나오고 조그마한 기사가 났는데 한국 사료협회 회장으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사료하고 관계가 많으신가 봐요. 예, 참 아무튼 예전에 인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이 또 잠시 얘기 나오다가 그동안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아침에 띵동 해서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 건양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임용. 그러니까 이제 원복했네요. 그렇죠. 예,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 교수가 좋긴 좋네. 뭐 하다가 어디 교육부 차관 오라 그러면 갔다가 또 다시 돌아 또 그 자리 또 들어오고 또 갔다가 또 들어오고. 요 자리는 무슨 껌 붙여놨네. 교수라서 오는 게 아니고 껌 붙여놨네. 김신호 교육감과 연결돼 있는 건양대 총장 누구죠? 이희수 아니 김희수. 예. 김희수 총장님이 모시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정규 교수라서 이 사람이 복직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김신호 교육감이 껌 붙여놓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건양대는. 김신호 교육감이 껌 붙이는 데는 어디냐면은 거기 뭐죠? 교원대 공주 초대? 교대? 공주 교대는 껌을 처음에 붙었습니다. 원래 공주 교대 교수였거든요, 이분이. 그러다가 교육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껌 붙였지만은 이 건양대학교는 전혀 껌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물러나고 나서 예. 거기 건양대 석좌 교수 됐다고 얘기를 한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교육부 차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 하면서 좀 건양대 좀 어떻게 좀 그런 거 없어. 뭐 좀 요즘은 거시기 했나 몰라도 없어. 그런 거 없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김희수 총장이 다시 모시고 싶으셨겠죠. 예. 네. 그리고 이 김신호 교육감의 인품을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을 석좌거수로 모시는 게 건양대로서도 좋고 그래서 모셨겠죠. 그렇겠죠. 뭐 아무튼 김신호 우리 차관께서는 예. 아무튼 참 그리고 앞으로 또 큰일 하실 분입니다. 아직도 창창합니다. 창창하죠. 그렇죠. 그리고 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 또 하나가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는가 봐요. 껌은 그 껌이 아니에요. 아니 갔다가 또 뭐 자동에 무슨 남들은 그 자리에 얼마나 가기가 어려운데 그 자리. 김희수 총장이 건양대 총장이 올해 88세인데 다시 14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엊그제. 이분이 취임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번에 같이 그러니까 신입생들 졸업할 때 나 퇴직하겠다. 이번이 마지막 총장인데 얘네들 봉사 내가 다 하고 나 그만두겠다 했어요. 그럼 연세가 92입니다. 대단한 청춘입니다. 대단하시네. 왜냐면 총장 오빠. 아니 그분이 그 대학 설립자죠? 설립자죠. 설립자니까 뭐 내가 한들 누가 뭐라고 안 해.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89세 송혜 씨가 이제 송혜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88세면은 뭐 우리가 청춘입니다. 나이로 갖고 얘기를 잣대를 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별명이 총장 오빠고 학생들에게 총장 오빠라고 부르고 새벽 4시부터 뭐 병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다 다니십니다. 이분 직업이 이제 총장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돌아가실 때도 총장으로 돌아가시고 이분이 대단하신 게 대학 설립을 언제 하셨냐면은 인생 거의 그만뒀다고 하는 63세에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63세면 이제 나 일 다 끝났다. 나 이제 그냥 안 할래 하는데 이때 고향에 와서 본인 고향이 논산 아닙니까? 논산에 와서 사제를 털어서
대학을 세운 겁니다. 이 얼마나 뜻있는 겁니까?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73세부터 총장을 하신 겁니다. 그 15년 지금 하고 15년째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또 하나 인물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사람은 최민호 씨. 사실은 뭐 유한식 그 뭐죠 새누리당 그 세종시당 위원장한테 매서 밀려갖고 지금 사실 고생했지 않습니까? 고생했는데 역시 살아나요 또. 예, 총리 누구죠? 예. 이완구 총리가 같이 또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최민호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또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뭐 차관까지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 두루두루 그렇죠. 행정에도 밝고 또 이제 정치력 감각까지 갖추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딱 적임자인 것 같아요. 예, 최민호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내년 총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공천 받아야 나오는 거죠. 뭐 공천 못 받으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의 유한식 위원장인데 뭐 그분 당협위원장인데 뭐 경쟁해야죠. 경쟁해야 되겠죠. 경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물 중에서는 정교순 변호사죠. 변호사 협회 회장 하신 분 전에 이분이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는 3,000원 행복 나눔 3,000원씩 모아서 이렇게 뭐 지역사회 이렇게 어려운 도와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거기 회장으로도 취임을 하셨다는 얘기도 축하드립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대전에서 그 잘생긴 부구청 중에 하나죠. 장시성 전 중구 부구청장. 뭐 리틀 반기문이라고도 하니까 기분 좋아하시대. 이분 역시 사람은 잘생겼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리틀 반기문에다가 또 영국 신사. 영국 신사 장시성 씨가 지난 연말이죠. 인사 때 1년 반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역시 예정했던 대로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2달 동안 그냥 노는 거예요? 쉬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거기에 이사회가 열려서 정상적인 절차. 이사회 여기 진흥원 이사회 의장은 부시장입니다. 대전시 부시장인데 그래서 장시성 씨를 경제통상위원. 이 자리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어서 가는 거 자리였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대전지검 차장검사의 권오성 검사가 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잘 아실 분 같아요. 아니 뭐 몰라요. 곽영지 회장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곽영지 전 KBS 총국장이죠. 이분이 한남대학교 출신입니다. 한남대학교 출신인데 한남대학교 출신들 기자들끼리 모이는 것이 한남 언론인회가 있는가 봐요. 한남 언론인에서 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후배들 좀 격려해 준다고 해서 500만 원을 내놨답니다. 이거 기자들 돈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야? 알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돈을 냈다는 얘기? 그렇죠. 기자들이 이 곽영지 회장을 왜 아니요? 곽영지 회장 거기에 부회장 누구야? 저기 이은중 연합통신 부장 또 YTN 그 카메라 부장 누구요? 박동일 부장.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아니 500만 원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요. 그렇게 만드는 얘기예요. 난 봤어. 봤어요? 못 믿어요? 기자들 주머니에서 50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거기 누구죠? 저기 계룡 그 건설 회장 이인구 회장님이 5천만 원 낸 것보다 더 크죠? 더 크죠. 더 큽니다. 5억 정도 5억 됩니다. 5억 정도 되죠. 5억 정도. 그리고 저기 금성백조 5천만 원 낸 거 같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나올 겁니다. 곽영지 회장 애썼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박 회장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그렇죠. 자, 2월 26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 시조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